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지수가 30분 전부터 또 급격히 하락하면서 양시장이 지금 음봉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열심히 달려왔었던 시장이라 그래도 큰 충격은 아니지만요. 3,0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 선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급격한 장중 변동성에 또 한 번 겁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요. 이런 시장에서 겁내지 않으셔도 되겠죠. 정확하게 기술 그리고 테마적으로 접근하셔서 종목들 잘 캐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직 함께하지 않고 계시다면요.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언택트 강연회 이번 주 토요일에도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김성현 위원님, 민병철 위원님이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셔서 신청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기업의 펀더멘탈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호크아이로 보는 호크아이시스템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부터 여러 종목들 이렇게 호크아이가 찾은 종목들을 특징주로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호크아이시스템에서 중복되는 종목도 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호가 시스템에 포착이 되는데요. 바닥권을 형성한 이후에 아래쪽에서 상당히 매집이 잘 된 모습이고 지금은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눌려진 곳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눌림 자리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딜의 업황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특히 이제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도 상당한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급등 이후에 지금 한 이틀 정도 외국인 매수세가 매도로 소폭 전환되면서 눌려지는데 이런 모습은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은 모습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계속해서 포착되는 종목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SL인데요. SL은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아마 부품업체를 통틀어서 가장 실적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SL은 펀더멘탈이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코스피 200에 편입된 이후에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되면서 최근에는 조정을 좀 박스권 하단까지 받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줄 때 포드나 GM 같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반등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의 이제 공급 쇼테이지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줄어들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모멘텀이 새롭게 좀 시작되는 모습인데 그런 관점에서 SL은 현대차나 기아를 포함해서 완성차업 전세를 제외하고 부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종목이고 펀더멘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실적 기반으로 펀더멘탈로 접근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종목 SL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차인데요. 역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미국 시장의 반등을 자동차 업종이 이끌면서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현대차는 시장을 이제 넘어서는 강한 상승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지금 현대차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지난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은 바닥에서 일종의 수급이 이제 바뀌는 과정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당장은 강한 상승이 단기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박스권 내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좀 겪고 나면 수급이 좀 바뀔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연말 연초에 이 자동차 업종은 관심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포착된 종목은 인탑스라는 종목인데요. 역시 이제 인탑스도 사실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되는 실적 기대주 가운데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외국인 수급도 기관 수급도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수급적으로 지금은 바닥권을 형성한 이후에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탑스 같은 종목은 첫 번째 기술적으로 보면 직전 고점까지 상승한 이후에 지금 눌림목에 들어와 있는데 이 눌림목에서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고요. 1차적으로 2차 상승 구간까지는 좀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이런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이어진다라고 본다면 이런 종목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 개선 종목으로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포착된 종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삼성전기가 계속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바닥권을 같이 형성하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는 이 PCB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고 PCB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는 다 상승 기조를 좀 돌아서고 있는데요. 지금은 삼성전기가 1차 상승한 이후에 직전 고점권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매물을 거친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나면 충분히 초과 매수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삼성전기도 IT 부품과 관련된 종목에서 추가로 볼만한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넣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삼성 SDI인데요.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소재 관련되어 있는 쪽은 급등한 반면에 전반적으로 전방산업 쪽은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좀 더딘 모습인데 역시 삼성 SDI도 바닥권에서 지금은 주가가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호가 시스템에서 수급상에 지금 변화가 지금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중심으로 지금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매집 종목으로 인식을 좀 하고 있고요. 직전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고 이 매집의 형태가 좀 이어진다면 아마도 이제 LG 엔솔이 지금 상당히 되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모멘텀이 좀 형성될 수 있고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 배당 매력까지 좀 부각이 되면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매집 구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매집에 동참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볼 종목은 롯데케미칼인데요. 최근에 화학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모습, 바닥을 조금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화학 관련된 종목에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그동안 화학 종목 중에서 화학 종목들에 대한 가장 큰 우려감이 결국은 제품 가격과 원가에 대한 이 스프레드 차이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이 급격히 좁혀지면서 마진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논리에서 공급이 많았던 이전의 상황과 좀 다르게 최근에는 수요가 확대되는 기대감이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화학업종들이 바닥권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화학업종은 바닥권, 1차 바닥권에서 바로 따라잡기보다는 지금 한번 상승 이후에 눌려지는 자리에서 눌려지는 자리에서 눌림 매수 관점으로 조금 접근하시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마도 지금 현재 이 화학 종목이나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은 12월 이후에 반도권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은 주도주에서 일부 푸트를 단기적인 수익 관점에서 이런 종목도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린 종목도 역시 효성첨단 소재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연속으로 좀 걸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눌림목에 좀 완전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바닥권에서 상승한 이후에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이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때 그 업황 개선 혹은 저가 메리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면 지금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닥권 상승 이후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받는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 공략을 노려보거나 혹은 눌림 매수 공략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독점력이 있는 부분에 대한 수요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눌려지는 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최근에 이제 호가 시대에 보면 시장이 좀 개선이 되면서
저가 매집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됩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는 단기적으로 짧은 관점으로 스윙으로 치고 빠지는 종목들이 모멘텀 위주로 좀 포착이 된다면 최근에 포착되는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집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조정받을 때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집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카이가 찾은 오늘의 특징주, 또 지난번과 중복되는 종목들도 있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종목이라면 더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또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록밴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보내주시면 초록밴드 안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호카이로 찾은 특징주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종목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지한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최재원의 도전 100점 100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수저는 최재원의 도전 100점 100승입니다.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적인 테마도 알려주시죠. 그리고 오늘 또 승을 챙겨간 종목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 일단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갑자기 또 장중에 이렇게 조정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후장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못 하셨던 분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지금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저는 계속해서 3,100은 넘어갈 거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보장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상단을 띄운 경우에 이 정도로 상승이 멈추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이게 음봉이긴 한데 이것도 사실 종가만 보면 올랐죠, 이날도. 그러니까 사실상 한 8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올랐는데 증시가 이제 8거래일이나 쭉 쉬지 않고 올랐으면은 이제는 좀 쉬어가는 시간도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쉬어가는 시간이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급격하게 내린 것도 아니고 이제는 뭐 1% 올랐다가 1% 다시 내린다고 해서 두려워할 만한 시장은 아니지 않나. 이거 제가 토요일 날 언택트 강연에서도 좀 말을 했는데 이제는 변동성의 시장입니다. 완전 변동성의 시장이고 변동성, 이 정도 변동성, 한 하루에 지수가 1, 2%씩 움직이는 이 정도 변동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장이고 위든 아래든 이제부터는 변동이 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시장 충분히 쉬었고 횡보도 사실 오래 했어요. 이거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네. 가파른 조정은 아니었죠. 사실 좀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좀 겁을 주면서 내려왔던 조정이었는데 이제는 좀 이런 형태의 움직임보다는 위든 아래든 좀 가파르게 움직이면서 조금 더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줄 것 같다. 이게 엊그제죠. 엊그제 제 언택트 강연회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 내년 시장은 정말 더 어려워질 거니까 이 정도로 무서우시다면은 주식을 조금은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택트 강연회를 참석하신 분들은 또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방송만 시청하셨더라면 지금 변동성이 더 큰 시장이 내년에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혹시 그렇게 보시는 이유를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테이퍼링 이슈도 있고 차트상에서도 굉장히 좀 앞으로는 좀 가파르게 움직일 거다. 위든 아래든 좀 큰 변동성을 줄 거다라고 이렇게 차트 자체도 주장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저는 시나리오를 미리 다 그려놨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맞춰가는지를 좀 보면서 시장을 대응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내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려운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또 방송도 더 열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응 전략을 그만큼 잘 세워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테마 또 어떤 것들을 시장에서 주의 깊게 보셨을까요? 위원님이 가지고 나오신 테마 2가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 테마 로봇 그리고 싸이월드 이렇게 2가지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 2가지 테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또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질문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에게 제가 직접 질문 드려볼 테니까요. 궁금한 질문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테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 여러 가지로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에 또 투자하겠다 이런 소식을 밝히면서인데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고겠죠, 당연히. 네.
네, 네. 고다 그 이유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이번에 좀 골랐다라고 삼성전자가 말을 했는데 네. 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죠. 우리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또 제가 좋아하는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테슬라 역시도 네. 미래 먹거리로 이제 로봇을 뽑았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면서 로봇에 대한 좀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선점했다는 발표를 지난번에 했었죠. 이전에 한번 했었고 그때 좀 반응은 별로였어요. 반응은 되겠냐 이런 반응이었지만 지금 하는 거나 잘해라 이런 반응이었지만 일단은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건 사실이고요. 예전에도 사실 테슬라가 이렇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지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긍정적으로 시선을 받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일론 머스크가 사기꾼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돌 네. 정도로 이거는 진짜 실제로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졌던 그렇죠. 이야기니까요. 그때 코인 갖고도 그랬어서 네. 더 2, 3년 전에는 그랬었어요. 이제 과연 전기차 산업 테슬라 일론 머스크 사기꾼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기업이 좀 과대평가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항상 이제 미래 먹거리라는 건 미래 산업이라는 건 아직 실현이 안 된 거잖아요. 사실 메타버스 관련만 해도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게 정말 될 거냐 안 될 거냐, 인터넷이랑 다를 게 뭐냐. 온라인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활동하고 게임하고 거래하고 금전 거래하고 이거 인터넷 아니냐, 이거 어떻게 혁명이냐 이런 말도 있고요. 아직은 초월의 단계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미래 먹거리라는 게 결국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방향을 서제션하는 거고 거기에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게 현실화가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형태에 나오는 거고 현재는 메타버스도 그렇고 로봇도 사실 아직은 딱 눈에 띄게 보여지는 네. 성과가 없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계속해서 개발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용화가 될 정도의 발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인공지능 역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미래 먹거리라는 게 이래요. 미래 먹거리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아직은 불확실한 거예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에 좀 투자를 하는 거고 주식은 항상 좀 시세를 선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시세를 어느 정도는 선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보고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좀 로봇 관련주가 상한가가 벌써 몇 개인지 네. 거의 다 상한가에 다 26% 막 25% 이러고 있죠. 네. 이름에 로봇 들어가는 네 종목만 봐도 벌써 상위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현재 굉장히 뜨겁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고요. 단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테슬라까지 이야기를 한 걸 보면은 앞으로 좀 큰 기업들이 봤을 때 로봇 산업에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투자를 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길게 봤을 때도 고고.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증시에서도 한동안은 고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첫 시세를 준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늘 말씀하셨던 단기간에 좀 떠오를 테마가 이번에는 로봇이 된 게 아닌가. 한동안 게임이나 메타버스 쪽이었다면 이제는 또 로봇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실제로 우리가 가장 더 좋아하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로봇 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안에서 찾아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도 덜 오른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런 종목 안에서 봐야죠. 이렇게까지 그냥 확실한 뉴스가 나왔는데도 네. 오늘 시세 반영을 안 했다? 이거는 조금 저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또 근데 주식이 정말 어려운 게 또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들은 재료 소멸이다 이래가지고 안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재료 소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급격한 재료였어요. 좀 준비된 재료가 아니고 이거의 재료 소멸을 이따가 제가 다음 테마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이미 이야기가 나온 이상 이야기를 해보자면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싸이월드 이미 오픈도 전부터 얘기 많이 계속해서 했죠. 말이 네.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던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로봇에 투자하겠다,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선점하겠다. 오늘 나온 발표예요. 이거 갑자기 시장인 느낌이네요. 네, 이거는. 이제 갑작스럽게 나온 테마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첫 시세 이런 종목의 첫 시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차트를 봤을 때도 좀 세력 입장에서도 급할 수 있어요.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땐 매집이 다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슈만 기다렸다 이렇게 보이는데 오늘 올라온 로보티즈, 휴림로봇, 로보스타, 유진로봇까지 이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충분히 잘 차트도 이쁘게 그려놓고 지지라인도 잘 그려놓고 매집의 정도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와중에 반등까지 굉장히 잘했다. 오늘 딱 이 호재와 함께 탄력을 잘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재료 소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미리 준비된 재료가 아니고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발표할 거다라는 걸 아무도 네. 몰랐기 때문에 이거는 재료가 나타난 거지 소멸은 아닙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상한가를 간 종목이라도 지금 관심 있게 봐도 좋겠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렇다고 오늘 당장 따라가거나 내일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조정이 나오면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일단은 한 가지, 일단은 증시를 봤을 때 네. 3,100까지는 가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7일 연속 8거래일, 거의 8거래일 연속 쉬지 않고 증시가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오르기만 하는 건 없고 내리기만 하는 게 없어요. 항상 이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기 때문에 항상 파동이 그려지기 마련이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증시에서 나오면서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거칠 수 있는데 또 이 횡보 구간에는 뭐가 오른다? 테마주가 올라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주목을 받은 테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증시가 내일 갑자기 또 양봉으로 가면서 대형주들이 수급을 받는 게 아니라면 네. 하루 이틀 정도 더 강한 시세를 보일 수 있다. 이대로 쭉 양봉을 뽑을 수 있는 종목들이다. 차트상으로 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종목들 봐야 될지 몇 개만 차트로 좀 분석을 해주시죠. 일단 오늘 올라온 로봇 종목은 일단 다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죠. 아, 다 그래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뭐 일단은 상한가를 간 종목이 지금 유진 로봇이 상한가를 유지를 가 하고 있죠. 네. 유진 로봇이 상한가를 가 지금 있는데 풀렸네요, 상한가. 네, 이게 유진 로봇은 현재 상한가를 가 있고 아, 가 있네요. 네, 네. 로보스타 이게 뭐 상한가를 갔다가 풀린 것 같고요. 네, 로보스타. 그다음에 휴림 로봇 이것도 거의 상한가 와 있죠. 27.3%. 네. 그다음에 로보스타. 로보티즈 뭐 이렇게 뭐 어쨌든 네. 다 비슷해요. 현재 봤을 때 한 종목은 상한가를 유지하고 나머지가 유지를 못한다고 해서 걔가 대장이라고 보기에는 오늘은 이제 너무 네 종목이 다 강해서 딱히 뭐가 대장이다. 오늘은 아직 대장을 결정을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굳이 이 종목 네 종목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은 저는 일단 이거 어렵네요. 네 종목이 다 차트가 비슷해서 네 종목이 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차트가 다 비슷한데 저라면 일단 휴림 로봇은 제외할 것 같아요. 휴림 로봇은 아직 한 번 정도 더 올라오면 볼 것 같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너무 급격하게 올랐고요. 너무 급격하게 올랐고 이런 게 더 강할 것 같긴 한데 굳이 매수를 할 자리를 준다면은 로보스타도 제외를 할 것 같아요. 갭이 뜬 종목은 좀 제외를 하고 유진 로봇 아니면 휴림 로봇 뭐 둘 중에 휴림 로봇은 제외했으니까 네. 로보티즈 아니면 유진 로봇 뭐 이 두 종목이 오늘 강하게 올랐어요. 이거 상한가를 바로 따라가기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눌릴 수 있겠다. 살짝만 눌렸을 때 좀 분할로 매집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이랑 로보티즈도 사실 갭을 띄워서 오늘 상승하기는 했는데 갭을 띄웠을 때 이게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은 네. 또 이게 바로 갭을 메우러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게 힘이 워낙 강하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 그 힘이 어느 정도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유지될 수 있고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좀 강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뭐 메타버스, 뭐 게임 엔터주들 놓치셨던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좀 로봇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런 로봇 관련주들은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고 고 해볼 만큼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샵 008 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받아보실 수 있겠죠. 테마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테마 가볼게요. 그러면 싸이월드 테마를 또 두 번째 테마로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네. 아까 뭐 재료 소멸도 약간 얘기를 하셔서 네. 스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인가요, 스톱인가요? 일단은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이전에 싸이월드에 대해서 포지션을 여러 번 바꿨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나오고 나면 재료 소멸로 내릴 거다. 네. 근데 또 한 번 바꿨죠. 내렸다가도 다시 오를 것 왜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이거는 지금은 안 변했어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좀 증시에서 보통 한 10중 8, 9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오기 전부터 좀 시끄러웠던 좀 이렇게 이전에도 그랬죠. 위드 코로나처럼 좀 이렇게 뭐가 좀 사람들이 많이 막 이렇게 사고 시끄러웠던 종목들은 네. 막상 재료가 나오면 이게 이제는 다 개인들도 알죠. 다 팔아요. 네. 어느 정도 재료 소멸이 되면서 싸이월드 기대하던 싸이월드 이제 나왔다 매도 하면서 다 매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일단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다 너무 가파르게 오르기도 했어요. 굉장히 네. 가파르게 오르기도 해서 단기적인 조정세가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다. 다만 제가 싸이월드에 대한 포지션을 변경했던 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싸이월드가 어느 정도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NFT에 관련돼서 이해를 굉장히 잘 하고 있고 그쪽으로도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 딱 당장 나와서 재료 소멸 때문에 아니면 미용자 수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서 주가가 좀 늘리더라도 그때는 좀 사볼만 하지. 일단은 제가 말하는 건 단기적으로는 스톱,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고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오늘 네. 들고 나온 거는 이제 싸이월드가 17일인가 아마 오픈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는 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선반영, 킹반영, 선반영, 그다음에 재료 소멸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스톱,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려와서 좋은 지지 라인을 지지해 준다면 싸이월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이전에서 사실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부터 이 플랫폼 자체가 메타버스의 형태였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기술을 이렇게 합쳐져서 나왔을 땐 조금 더 좋게 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 때문에는 스톱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좋은 자리가 다시 온다면 그때는 매수로 대응해보기엔 충분히 좋은 테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싸이월드 테마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지만 결국엔 메타버스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고다. 하지만 17일까지는 이 싸이월드 테마는 스톱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싸이월드의 한정 대상입니다. 싸이월드의 메타버스는 뭐 계속해서 고인데 네. 이전에도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조금만 회사를 분석해 보면 이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면 이 회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싸이월드는 그냥 단순히 과거의 SNS를 가지고 온다 이게 아니라 준비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네. 준비가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싸이월드 자체가 좀 메타버스 산업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산업은 당연히 고고요. 네. 그 안에서 이 싸이월드 테마가 따로 있는데 네. 이 싸이월드 테마는 좀 눌린다면은 좀 시세를 많이 눌러준다면 그때는 매수 대응을 해볼 수 있을 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다. 단순히 시세 차익, 재료 소멸 때문에 시세가 낮아졌을 때 이렇게 버리고 갈 수는 없는 테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씀하셨지만 일단 싸이월드 테마 안에서 단기적으로 스톱이다라고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많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NHN벅스, 뭐 다날 같은 종목도 윗골이 달고 지금은 약간 보합권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스톱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혹시라도 또 고가 나올 때 가지고 나오시겠죠. 자, 저희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면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못다한 이야기 있으시다면 여기에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도전 백전백승 오늘도 승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운영 원칙과 포트폴리오 현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일주일에 3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합니다.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겨가고요.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합니다. 손절가는 노란 턱방에서 공지하도록 하겠고요.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또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시죠. 지금 38개의 종목이 담겨 있고요. 25승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아스, 이즈미디어, 코데즈 컴바인은 기다리고 있고요. 노랑풍선과 현대해상이 승 챙겨갔죠. 네, 파라다이스 아시아나항공,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소 좀 부진합니다. 큐브엔터와 팜스토리, 세원은 빠르게 승 챙겨갔고요. 네, 철강주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승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텔레칩스, NFC, MPK 승 챙겨갔고요. 네, 폴라릭스웍스, 아진엑스텍, 나노, 카카오뱅크까지 지금 8개 종목도 한꺼번에 승 챙겨간 거 보이시죠? 그리고 NHK, HK, 이노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로, 에이테크 솔루션, 위지트, YJM 게임즈 승 챙겨갔고요. 팜스토리 두 번째 도전의 승을 기다리고 있죠. 금호, HT, BK탑스가 승 챙겨갔고요. 웅진싱크빅, 아스트, NFC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NFC 한 번 더 도전 중이고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CJ ENM, SK 하이니스 등 이렇게 대형주들의 승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자동차 주들도 좋던데요. 승 챙겨가길 기다려보겠고요. 아난티, 남북경협주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현대해상은 저희가 매수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아직 그 매수가에 오지가 않아서 편입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승 챙겨간 종목 HMM이 지난주에 소개를 해주셔서 바로 승을 챙겨갔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백전백승 정말 코너 이름에 맞춰서 한 종목씩 추가가 되고 있는데 HMM 지난주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바로 또 오늘 승을 챙겨갔거든요. 대단하십니다. 리뷰 좀 들어볼게요. 아,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왜요? 좀 요즘 템포 조절을 하고 있는데 네. 너무 빨리 가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고요, 사실. 네. 일단은 이 해운 물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해운 물류 현황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공급망이 좀 다시 좋아지면서 필요해지면서 뭐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사실 나빴던 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차트상 봤을 때 우리 흠슬라 정말 많이 올랐죠. 정말 많이 오른 만큼 당연히 조정을 받았던 거고요. 이 조정 없이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만큼을 또 올라가는
그거야말로 진짜 테슬라. 근데 테슬라도 조정이 있죠, 사실. 네. 그러니까 이런 흠슬라도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고 조정받는 자리를 살짝 이탈하나 싶더니 다시 올라오면서 26,600원 위로 올라오면서 하루 이틀 삼거리를 지켜줬어요. 이 정도면 사실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종목으로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오늘 어제 이 금요일 날인가 드린 것 같은데 네, 바로 맞아요. 금요일 날 하루 만에 주셨죠? 이렇게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승을 챙겨가서 좋다면 좋고 사실 생각보다 빨라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아, 네. 왜냐면 몸집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바로 갈 줄은 몰랐는데 시가총액이 13조짜리라서 아무래도 조금은 몇 거래일은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가서 요즘 시장에서 워낙 또 상승장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종목의 몸집은 크게 상관이 없구나 뭐 이렇게 좀 느끼게 되는 하루였던 것 같네요. 네, 뭐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도 뭐 갑자기 하루에 5% 이상 상승하기도 하고요. HMM도 정말 무겁게 느껴졌던 종목인데 오늘 또 소개해 주시고 하루 만에 승을 챙겨가게 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한 종목만 좀 볼까 봐요. 오늘 자동차주들 장 초에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현대차가 오늘 두 호가 차이로 승을 아쉽게 못 챙겨갔어요. 많이 아쉬우신 표정인데 네. 좀 리뷰 좀 들어볼까요? 이거 진짜 좀 아쉬운 게 왜냐면은 이제 증시가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쉬어가는 시간이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네. 저는 증시를 3,100을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넘어가면 당연히 넘겠죠. 현대차는 대형주니까. 근데 쉬어가는 시간이 갑자기 생겨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쉬어간다면 쉬어갈지 안 갈지 몰라요, 사실. 네. 근데 쉬어가게 된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며칠 더 걸리지 않을까. 아하. 오늘 하루 두 호가 안 준 것 때문에 네. 한 1, 2주를 더 기다려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살짝 아쉽습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시장이 이제 횡보를 어느 정도 보이고 변동성도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깝게 지금 두 호가 차이로 승을 못 챙겨가서 너무 아쉬워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도전 백전백승 계속해서 종목 소개도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은 아쉽게 종목 소개 없더라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오늘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도 분석도 해주시죠. 위원님 먼저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강하게 좀 시장이 움직여주나 했었는데 오후장 들어가면서 좀 급격히 빠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역시 오늘 시장에서 또 테마 특징주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추고 시장 보셨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아침에서 이제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도 얘기했었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시장이 일단은 3,050을 돌파를 했으면 좀 더 좋은 상황으로 나왔겠지만, 아침서부터 해서 돌파를 하지 못하면 오후장이 분명히 밀릴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회원들만 데리고 이제, 방송을 좀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 어제 일요일 날이었죠. 바로 이 상황을 바로 얘기했었고, 오늘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갭상승을 준 이유는 바로 미국 시장이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전일.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의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 자, 다우존스입니다. 전일 금요일 날이 이렇게 끝났어요. 나스닥도 양호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일 중국 시장 폭등으로 잘 마무리를 하고 있고, 오늘도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아시아 시장이 괜찮고 미국 시장이 저렇게 강하게 움직였으니 우리나라 시장 당연히 아침서부터 이렇게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장중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했죠. 근데 저는 지수가 계속 폭등을 하면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오늘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울경제TV에서 실전 매매 정수를 9시 50분부터 10시 45분. 쉽게 생각하면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방송을 해드리는데, 거기에서도 오늘 3,050을 돌파를 못하면 이거 밀릴 거다. 근데 밀린다고 걱정하지 말고 밀리면 IT 부품주도 싸게 사라.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해줬고요.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그 얘기를 해줬고, 오늘 공개 방송을 했었어도 그 얘기만 했을 겁니다. 어쨌든 신의 한 수 시간, 지금 시간에서도 말씀드릴 것은 조정받으면은 이제 IT 부품주를 싸게 사는 기회인데, 과연 조정을 세게 들어올 것이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오늘 3,000원 이탈했다면 내일은 그냥 뭐 눈 감고 그냥 내일 3,000원 이탈 시작하면서 밑으로 빠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딱 3,000자리를 지지를 해줘요. 3,000자리를. 아까 저점이 3,051. 3,000.51입니다. 3,000.51. 그러니까 3,000은 어떻게든 지지를 해주겠다라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만약에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 좀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이 플러스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무조건 빠진다? 이건 몰라요. 이건 모르는데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경우의 수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조정받고 움직이면 좋다는 얘기예요. 조정받으면 기회인데 자 미국 시장을 다시 돌려서 다우존스랑 나스닥이죠. 그럼 얘네들이 올라가면 이걸 뚫어줘야 되는데 아직 뚫지도 못했고 정상적으로는 뚫지를 못하고 이렇게 다시 박스권으로 가는 게 이게 확률이 80%겠죠. 나머지 1-20%가 이제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올 테고 그러니까 돌파가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위쪽으로 바로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갈 거니까 그래서 돌파가 될 때에서는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항상 지수가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이거잖아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돌파를 못하고 뭐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이건 지금 상해종합지수고 다우존스, 나스닥 이쪽이 하루 이틀까지는 잘 올라가다가 뭐 예를 들어 수요일쯤에서 돌파 못하고 떨어진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밀리겠죠. 그때를 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는 3,000이 깨지면서 조정이 시작되면 그때에서는 IT 부품주를 싸게 살 수 있는 올해의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내려올 때 저점 매수를 하시라는 얘기고 만약에 내일에서 미국 시장이 너무 강해서 이탈이 안 된다. 3,000을 잘 지지를 하고 내일 양봉이 나오면서 위쪽 방향으로 해서 3,050을 뚫어버린다. 그러면 내일서도 그냥 사야 돼요. 내일도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딱 봤을 때 오늘의 표적 종목은 이제 테스를 줬듯이 그나마 좀 저점에 있다 싶은 애들은 그냥 주워 담아야 됩니다. 3,050을 돌파를 하면.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 월화수목 갔는데 3,100을 돌파한다. 일단은 그냥 IT 같이 생긴 애들은 그냥 하나씩 넣어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냥 가면. 근데 이것도 쉬운 확률은 아니기 때문에 떨어질 때 저점에서 하는 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3,000이 이탈이 되는지. 그래서 조정이라는 거는 가격 조정이 있고요. 시간 조정이 있는데 가격 조정은 말 그대로 가격이 조정을 받는 거. 시간 조정은 횡보 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횡보 조정을 받을 때가 있을 수가 있고 가격 조정을 받을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내일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서 있었던 이슈들은 뭐 여러분들도 장중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보면서 종목들 와 잘 간다 했었죠. 물론 오후장에서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강하게 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본격화 소식에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AI,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수출 호조 소식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강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일부 종목들이 움직인 것 중에 이제 그 서버 관련주, 보안주 관련주들, 그래서 인터넷 서버 치명적 결함이 발견됐다는 소식 때문에 일부 뭐 K사인이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정말 일부만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최고가로 경신했다는 소식에 뭐 HMM이라든지 뭐 해운주들 이쪽에 이제들이 조금 움직였고, 근데 올라갔다 좀 밀리긴 했지만, 그리고 뭐 이제 호주와 방산, 뭐 우주 협력 강화의 뭐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좋았어요.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그래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관련주들이죠. 다 인공지능 엮여 있는 시스템 반도체, 로봇 관련주. 그래서 오늘 뭐 류진 로봇 막 상한가가 막 그랬는데, 어쨌든 내일은 지수를 따졌을 때서는 일단 테마 흐름은 계속 좋아요. 지금 얘기가 조정받으면은 안 좋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그렇게 드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세요. 조정받으면 우리나라 무지무지하게 좋아진다. 내년에서는 굉장히 좋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통방송 때 좀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혹시나 빠져갖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났네요. 그러면은 뭐 지금 도망가야 되나요? 도망가기를 어디 도망갑니까? 주워 담으라니까. 그래서 내년 시장을 좋게 보고 특히 IT 부품주를 비롯한 바닥주들 잘 주워 담아야 되는데,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폐장일이 언제냐면은 30날입니다. 31일 금요일 날은 휴장이에요. 30날이 폐장일이기 때문에 14, 15, 16, 17, 20, 21, 22, 23, 24, 27, 28, 29, 30, 딱 13일 남았네요, 이제. 오늘 지나면. 그래서 올해 지금 1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보름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래일수로 13일.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올해 장에서 IT 부품주를 조정받으면 사라. 그래서 내년 1월달서부터 해서 다시 시장이 IT 부품주부터 만들어지면서 움직이면 그쪽 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종목을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로보티즈. 로봇 관련주 쪽이죠. 아까 전에도 오늘의 이슈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 로봇 사업 때문에 움직였다라는 소식을 잠깐 덜어드렸는데, 자, 로보티즈가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언제 상한가 갔죠? 이게 종가상의 상한가가 들어갔군요. 안 그래도 이제 회원 중에 한 명이 물어봤어요. 로보티즈 이거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2등주입니다. 대장주가 지금, 그러니까 1등 대장이 유진 로봇이고요. 얘는 아까서부터 아침서부터 상한가 들어갔고요. 얘는 2등 대장이, 그러니까 2대장. 1대장이 유진 로봇, 2대장이 로보티즈니까 잘 갖고 있다. 그냥 갖고 가라. 17,000원 넘어갈 것 같으니까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행히도 상한가를 갔네요. 상한가 간 것까지는 못 봤어요. 그냥 장중에 계속 얘만 강했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로봇 관련주들, 유진 로봇, 로보티즈, 휴림 로봇 뭐 등등 있죠. 그렇죠? 로봇 관련주들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움직이는 이유는 이제 그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본격화 소식이 나왔는데, 언론에 따르면은 이제 전일 삼성전자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서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를 삼성 조직인 로봇 사업팀을 격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 초 김현석 전 삼성전자 소비자 부분, 소비 가전 부분의 이제 C 부분장 직속으로 로봇 TF를 신설해서 로봇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한 뒤 1년여 만에 상설 조직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미래의 신수종 사업으로 로봇을 선정을 하고 사업 강화에 나섰지 않았느냐라는 관측 얘기가 나와주면서 오늘 로봇 관련주 죄다 움직였는데, 로봇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이쪽도 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AI 관련주들 이쪽에 대해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지난해 2019년도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인 CES를 통해서 삼성봇 케어를 공개를 했고요. 그 돌봄 로봇이에요. 그리고 올해 1월달에서는 집안일을 돕는 가정용 로봇인 삼성봇 핸디를 공개한 바가 있고, 근데 지금 뭐 이런 이슈가 얼마나 길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슈가 당연히 되는 거고, 이게 시스템 반도체와 같이 엮여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슈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이쪽 인공지능 관련주들, 이쪽 애들 당분간은 좀 강세를 보여줄 것 같은데, 그래서 로보티즈도 아까 상한가를 안 갔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조정받으면 괜찮은 종목입니다. 사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상한가를 들어갔으니까 아마 못 살 겁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공략 가능하고, 지금 유진 로봇이 1대장, 2대장이 지금 로보티즈. 오늘 제일 잘 가요. 제일 잘 가고, 로봇 관련주 중에서 오늘 상한가 간 거 딱 2개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휴림 로봇,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이제 3대장까지는 아니고 그냥 많이 빠져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밑으로는 뭐 로보스타부터 해갖고, 뭐 로보 이런 애들인데 약해요. 얘는 약하고, 어쨌든 1대장, 2대장, 요거가 좋습니다. 로봇 관련주 매매할 거면 유진 로봇하고 로보티즈 쪽에 조정받으면 이쪽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초보자들은 이쪽 애들이 만약에 내일도 이게 날아가면 쫓아갈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쪽에서 인공지능 쪽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분명히 돌 거니까 그쪽을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나페스 분석을 해드리면, 추천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분석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아나페스, 오늘 얘도 강했죠. 자, 반도체 관련주 쪽이죠. 올해 반도체 제조 장비 판매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가 됐다라는 소식에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수출 호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난주도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도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 그러는데, 반도체가 좋아질라 그러니까 그냥 뭐 시스템 반도체든 로봇이든 뭔가 이슈를 붙여가지고 지금 이슈가 되면서 종목들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IT 섹터가 좋아질라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IT 섹터 좋은 얘기는요, 올해 3월 달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3월 달에 좋은 얘기 나올 때 갔어요? 안 갔죠? 외계도 아까 전에 제가 실전 매매 정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세력들이 가고 싶을 때에서는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위에서 사면서 땡겨주면서 잘 올라가지만, 안 가고 싶을 때에서는 아무리 호재를 들이부어도 맨날 빠지기만 하죠. 근데 내년에서 IT가 갈 생각이 있으니까 호재에 먹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약바이오, 셀테리오 호재 터져도 가야 안 가요? 때려 죽여도 안 가죠. 왜 그래요? 갈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은 갈 생각이 있는 애들은 호재에 잘 반응하면서 움직이는데 과거의 제약주 보세요. 호재 임상 1상 전임상만 해도 날아다닙니다. 2상 그냥 폭등을 해버리죠. 지금은 2상을 하든 3상을 하든 좋은 얘기를 갖다 붙여도 제약주 꼼짝도 안 하죠. 일부만 가고. 그게 이제 흐름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약주들 1월달서부터 올해 1월달서부터 조심하라고 했던 것도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은 IT를 봐야 됩니다. 제약주 볼 때가 아니에요. IT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아나페스 반도체 하여튼 얘기들이 좋게 나와주면서 지금 흐름이 좋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갖고 가세요. 뭐 지수가 흔들려봤자 많이 안 떨어질 겁니다. 조정받으면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주 내일 만약에 지수가 3,000이 이탈돼갖고 밑으로 조정을 좀 받는다. 그럼 겁먹지 말고 이런 애들이 조정받으면 이런 애들 줍줍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애들 줍줍 하시면 되는 거고 하여튼 이쪽으로 떨어지면 사면 되는데 안 떨어질까 봐 겁나죠. 그렇죠? 안 떨어지고 3만 원, 3만 5천 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했었던 종목이고 지난번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었는데 LX 세미콘, 실리콘 웍스입니다. 그때 당시도 수익률이 400% 넘었는데 이거 더 갈 거라 그랬죠. 오늘 신고가 또 갔어요. IT 섹터가 죽지 않는 이상은 얘도 죽을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드렸고 진짜로 안 죽고 잘 움직이죠.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 물론 이거를 신규 매수하러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계속 신고가로 가는 이유 이거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뭐 40% 올라간 것도 아니고 100% 올라간 것도 아니고 지금 추천하자마자까지는 아니지만 작년에 28,800원에 추천하고 나서 447%가 상승을 했는데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고 뭐 신고가로 가는 종목은 목표치가 없어서 그래서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계속 끌고 가시면 되고 얘네들이 무너지거나 죽기 전까지는 계속 강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얘 다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들을 잘 공략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종목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수는요. 오늘 좀 밀렸으니까 점수를 좋게 줄 수는 없고 80.5면은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 80.5 매수 포인트도 80.5인데 내일 3,000이 깨지면은 점점점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려올 때 싸게 사시라고 IT 부품주 85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 그다음에 왜 내년에서는 시장이 좋을 거고 왜 종목들을 바닥에 있는 애들 잘 봐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은 좀 이따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이 오늘 시장 점검관계 특징주 분석도 해주셨죠. 지금 뭐 로봇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로보티즈와 유진 로봇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셨고 아나페스 추천주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는요. 실시간 소통 방송을 통해서 더 자세히 해줄 예정이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성탄절 선물도 기다리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성탄절 이렇게 보내주시면 실시간 방송과 또 성탄절 선물까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정수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언택트 강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요, 김성현 위원님, 민경철 위원님이 진행해 주실 예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시간 맞춰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신청 접수해 주셔도 됩니다. 금요일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